클라임 최우태입니다. 투부정사, 명사, 형용사, 부사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요. 문법을 영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투부정사예요. 투부정사를 좀 풀이하면요. 영어 같은 경우는 동사에다가 to를 붙이면 세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 수 있죠. 동사는 그러면 어디 가냐? 이 부정사라는 단어가 동사인 거죠. 그래서 동사 앞에 to를 붙이면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요. 이렇게 말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to 부정사가 한자 용어거든요. 정사인데 정사는 4개예요.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죠. 이 정사인데 아닐 불자거든요. 그래서 정사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즉 동사 빼고 정사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영어에서 to는요. 미래와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to가 들어가면 다 미래랑 의지예요. 예를 들어서요. want가 원하다 하잖아요. 그 want 다음엔 to가 와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be going to 이것도 뭐뭐 할 것이다잖아요. 이럴 때 to죠. 그래서 to가 오면 미래랑 의지가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정확히 얘기하면 to 부정사는 의지랑 미래가 들어간 명사, 형용사, 부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세하게요. 제가 이제 to 부정사를 다 썼잖아요. to 부정사 앞에 명사가 오죠. 그 명사를 꾸며주는 게 뭘까요? 형용사예요. 그래서 to 부정사 앞에 명사가 오면 형용사로 봐요. 그리고 형용사는 우리나라 말로 니은 들어가죠. 그래서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to 부정사 앞에 명사가 있을 땐 형용사가 되고요. 명사가 없으면 보통 이게 명사가 돼요. 그래서 to 부정사 앞에 아무것도 안 오면 이거 자체가 명사가 돼요. 보통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to 부정사는 명사를 해석할 때는 뭐뭐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to 부정사 앞에 형용사가 오잖아요. 형용사를 꾸며주는 게 뭐죠? 형용사를 꾸며주는 게 부사예요. 이럴 때는 부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로 해석할 때는 에서로로 말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동사도 오고 명사, 형용사 와도 to 부정사가 왔을 때 이때 부사로 해석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그냥 해석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는 문장을 많이 해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파악이 돼요. 근데 to 부정사에 원래는 in other to의 줄임말이 이 to 부정사 부사적 용법이에요. 여기에서 in other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문장에서 뭐뭐하기 위해로 표현할 때는 in other to를 써요. to 부정사를 쓰는 게 아니고요. 뭐든지 영어는요. 예문을 통해서 말하는 게 익히는 게 가장 좋다고 했잖아요. 예문 한번 볼게요. 이거는 to 부정사 명사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to 부정사를 명사로 해석할 때는 뭐뭐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징이 명사를 해석할 때는 to 부정사 앞에 아무것도 안 와요. 명사도 안 오고 형용사도 안 와요. 대개 한번 해석해 볼게요. 1번이요. 보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야구 게임을요. 그건 재밌다. 그 다음에요. 제가 is를 단수로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 to 부정사가 앞에 왔을 때는 동사는 무조건 단수예요.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보는 것들이에요? 보는 것이에요?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동사는 단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요. 배우는 것. 영어를요. 쉽다. 이렇게요. 그래서 to 부정사 쓰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는 시작했다. 말하는 것. 4번이요.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토론하는 것. 그 질문을요. 제가 좀 해석이 이상하지만 뭐뭐 하는 것 강요하려고 것 하는 거예요. 5번이요. 나는 희망합니다. 보는 것을요. 이렇게요. 당신을요. 다음 며칠 안에요. 6번. 6번 하기 전에요. 투부정사 볼게요. 의문사가 앞에 붙었을 때 이거는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what to do 하면 무엇을 할지. 예를 들어서요. where to go는요. 어디로 갈지. 뭐뭐 할지를 하면 돼요. 항상. 그러면 who to do 누가 할지. when to do 언제 할지. 이렇게요. how to do 어떻게 할지. 그러면 무엇을 먹을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what to eat 하면 되죠. 무엇을 먹을지. 이렇게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아요.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는 뭐뭐 할지를 이렇게요. 6번이요.
나는 알지 못합니다. what to do니까 무엇을 할지를요. 그럼 어디로 갈지는 where to go 이렇게 하면 되죠. 7번이요. 나의 꿈은요. 뭐뭐 것으로 하색하라고 했죠. 유명한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8번이요. 이것은 위험합니다. 여행하는 것이요. 혼자. 그것은 재밌습니다. 가는 것이 소풍을요. 10번이요.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좋다고요. 공부하는 것이요. 아침에요. 그래서 영어를 자 동사를 명사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to만 붙이면 돼요. 그럼 뭐뭐하는 것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제 가주어를 볼게요. 가주어는 가짜 주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it 다음에 형용사 오고 투부정사 대시 보통 오는데 한번 예문을 보고 설명을 할게요.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해결하는 것이요. 그 문제를 뭘 강조한 거냐면 어려운 걸 강조한 거예요. 영어는 앞이 중요해요. 그래서 앞이 나온 게 더 강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가짜 주어라는 게 뭐냐면 핵심은요 밑에 있는 문장이에요. 자, 해결하는 것, 그 문제를요, 매우 어렵습니다. 원래 이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는 표현인데 어렵다를 먼저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주어라고 그래요. it is 붙여서.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면 매우 어려워요. 문제 해결하는 게 이런 식으로요. 우리나라도 중요한 말은 먼저 앞에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 너무 어려워. 그때 수학을 강조한 거고 너무 어려워 수학 문제가. 그럼 뭘 강조한 거예요? 너무 어려워를 강조한 거죠. 근데 이럴 때 it, that, it to를 쓰면 가주어로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형용사가 오면요. 두 번째 거요. 그것은 좋아요. 너무 좋아요. 보는 게 당신을 다시요. 자,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강조한 거죠. 자, 보는 것 너를 다시요.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요. 너무 당신 같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요. 이걸 먼저 앞에 쓴 거고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 당신 같지 않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걸 보통 가주어라고 하는데 뭐 영어 시험에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그냥 중요한 건 앞에 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건물은 아름다워 할 때 건물을 지금 강조한 거고요. 아름다워 저 건물이 하면 아름다워를 강조한 거죠. 그럴 때 it 쓰면 돼요. it is 아니면 그 다음에 뒤에 to 쓰면 되는 거죠. 이는 강조 구문이에요. 보통 이때는 이제 이때 사이에 강조 구문은 명사가 와요. 아니면 장소나. 한번 해볼게요. 영어는 항상 앞이 중요해요. 그것은 문제입니다. 문제를 강조한 거예요. 어떤 문제요? that을 그것 바로로 해석하세요. 그건 바로 그가 항상 늦는 게요. 원래는 그가 항상 늦는 게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뭘 강조한 거예요? 문제를 강조한 거예요. 그냥 그게 문제네. 그건 바로 그가 늦는 게 이렇게요. 두 번째요. 그건 셀리네 이렇게요. 그건 바로 내가 만난 파티에서 어제요. 셀리를 강조한 거죠. 그것은 가격이에요. 그건 바로 놀라게 한 나를요. 그것은 미나예요. 그건 바로 킴이 구한 어제요. 그럼 어제를 강조하려면 어제를 앞에 두면 돼요. 어제였어요. 킴이 구한 누구를요? 미나를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만들 수 있죠. 다섯 번째요. 그것은 미나였어요. 그건 바로 게임을 이긴.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 이제 형용사는요. 투부정사 앞에 명사가 왔을 때 무조건 형용사를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1번 문장 볼게요. There is, there are는 항상 있다 없다로 해석하세요. 그래서 볼게요. 뭐 thing, body, one은 의미 없어요. 뒤에 그냥 형용사가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1번부터 볼게요. 거기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항상 해석하세요. 거기에는 있습니다. 많은 책들이요 읽어야 하는. 그래서 앞에 투부정사 앞에 명사 오면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아요. 나는 원합니다. 무언가를 마셔야 하는. 나는 원합니다. 무언가를 차가운 거죠. 마셔야 하는 이런 식으로요. There are, there is는 있다 없다죠. 그래서 거기에는 있습니다. 몇몇의 과일이 먹어야 하는. 5번이요.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요 보여줘야 하는. 쉽죠. 그래서 영어에 동사에다 to를 붙이고 앞에 명사가 오면 형용사로 해석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6번이요.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을 말해야 하는 이렇게요. 7번이요.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해야 하는. 8번이요. 그는 갖고 있지 않아요.
슈트를요 입어야 하는. It's time 그것은 시간입니다. 말해야 하는요 goodbye라고요.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몇몇의 숙제를요 마쳐야 하는.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동사에다가 to만 붙이면 형용사로 만든다. 이제 부사예요. 부사는 이제 뭘 꾸며주죠? 형용사죠. 그래서 to 부정사 앞에 형용사가 오면 무조건 부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에서로요. 해석을 해볼게요. 1번이요. 자, 나는 갔습니다. 파리예요. 자, 보기 위해요. 에펠 타워를. 그리고 이제 in other to의 축약이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 했죠. 그들은 갔습니다. 한국에요. 가리키기 위해요. 영어를요. 하나 더 얘기하면 in other to는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이 돼요. 3번 볼게요. 그러면 나는 갔습니다. 해변에요. 수영하기 위해. 그들과요. 그녀는 마셨습니다. 커피를요. 머물기 위해요. 밤 늦게까지요. 파울은 만들었습니다. 그의 블로그를요. 공유하기 위해 그의 생각들을요. 이 to share 대신 in order to share 해도 돼요. 6번이요. 나는 저축했습니다. 돈을 시장에요. 사기 위해. 새로운 차를요. 7번이요. 그는 사용해만 했습니다. 사전을요. 읽기 위해 영어 책을요. 8번이요. 제발 적어주세요. 당신의 이름을 가입하기 위해 이 클럽에. 나는 기쁩니다. 봐서 당신을 다시. 여기서 제가 뭐뭐 해서로 해석했네요. 그래서 이제 glad가 기쁜이라는 형용사거든요. 형용사 뒤에 오는 건 다 부사로 보죠. 그래서 에서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해석하시면 좋아요. 그는 잘 왔습니다. 뭐로요? 배우로. 그래서 어쩔 때는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이 되고 어쩔 때는 에서로로 해석이 돼요. 그거는 문맥에 맞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